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9.48포인트, 0.88% 하락한 2201.03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7% 내린 757.8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가 어닝 서프라이즈 덕에 사상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부진한 실적 예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 상당수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한 건데요. 이에 비해 오늘 우리 시장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실적과 하반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사이에서 개거름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포스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화학 등과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기대는 컸지만 이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은 다소 어두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문가들 이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포스코의 매출 증대는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의 기업들 예상보다 좋게 나온 만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 쪽으로 쏠리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 앞으로 상승세는 제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란 제재가 확대가 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대하는 것은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적풍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다라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흐름이요. 다비드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시장만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짜증나는, 맞아요. 막 다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좀 뭐 위아래 변동성을 좀 보여줄 때는 미증시, 그다음에 뭐 중국 증시의 상관관계를 좀 생각보다 좀 많이 깊게 좀 얹어서 가는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어제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미증시의 흐름들을 보셨던 분들은 사실 오늘 좀 기대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빠지지는 않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오늘 뭐 좀 부담감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좀 아래쪽으로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다음에 뭐 대장주들의 좀 역할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오늘 뭐 LG 디스플레이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좀 오늘 마감하고 뭐 이제 뭐 그 HTS 상의 뭐 기사들이라던가 좀 뭐 시황 분석글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뭐 미국 중국의 그 무역 분쟁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대신에 뭐 미국과 유럽 쪽에 좀 분쟁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내년 미국 그 예산안 심의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거에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러한 내용들은 시장이 잘 갈 때도 좀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이고 사실 오늘 뭐 이제 지수가 좀 안 좋은데 그만큼 이제 그 좀 합당한 그런 이유들이 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좀 어거지로도 갖다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전망 자체가 뭐 이제부터 급락장의 시작이에요. 추세가 꺾입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좀 이런 하락을 좀 보여준 이후에는 좀 반등 구간대에서도 좀 탄력을 더 주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을 보신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좀 코딱지만큼 조금씩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좀 거칠게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2월 달 고점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방향성이 완벽하게 좀 잡혀 있지 않은 그런 박스권에 좀 박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뭐 시장에 기대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시장과 좀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지금 당장의 뭐 이슈주라던가 테마주들 뭐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테마주의 순환매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이 거래량들을 굉장히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뭐 테마주들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단기적인 매매를 좀 짧게 평상시보다 짧고 그다음에 목표가 손절가도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좀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렇게 좀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적풍 전문가님, 코스닥이요. 네. 코스피랑 뭐 변동폭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흐름 보여주면서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일단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인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최근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지수가 좀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코스닥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닥은 이 테마로 보게 된다면은 거의 뭐 춘추 전국 시대가 아닐까 할 정도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테마들이 매일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영향을 받는 것이 뭐냐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뭐 경제 쪽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뉴스 상단에 걸리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연달아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다가 또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도 또 이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정상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들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에 거래를 많이 안 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또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또 가정의 달 우리가 또 현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이 조급하고 또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항상 이 시기만 되면은 조금 원래 정체기를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좀 우량하게 가져갈 종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단기 거래, 단타 거래들도 필요하다면 좀 자주 하는 게 좋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번 주까지는 좀 심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정상회담 일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또 수급이 돌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TK케미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중에 3,515원까지 올라섰다가 잠깐 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16.88% 아주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떤 강력한 호재가 들어온 걸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 치고는 그다음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뭐 기존 테마가 좀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TK케미칼은 2018년도에 만들어 놓은 뭐 실적 성장치라든가 뭐 좀 약간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 사실 뭐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2018년도 11월 달, 12월 달 이 종목이 움직였었던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1,500원대 있었던 저점에 있던 종목이 3,000원을 좀 넘어가 버리고 뭐 이제 2배 이상을 1개월, 2개월 사이에 이제 좀 넘겨버리는 굉장히 좀 강력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의 흐름들, 그 당시에 지금 같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이제 TK케미칼과 그 당시에 이제 좀 그 테마를 형성을 했었던 정책 수혜주들, 흔히 말해서 이제 뭐 특정 인물이랑 이제 그 연계를 시켜서 뭐 이제 투자자들이 좀 테마주로 엮여버린 그런 테마들이 좀 있죠. 그래서 방송에서는 뭐 이제 누구 이렇게 좀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투자자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TK케미칼이 이제 변동성 부분에서는 가장 큰 그 대장 역할을 좀 했었는데 오늘 시장이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고 시장에서 이제 좀 그 지수가 양 지수가 좀 빠지다 보니까 TK케미칼과 이제 작년 뭐 11월, 12월 달에 엮였었던
그런 이제 정책 수혜의 흐름을 갖고 있는 그런 테마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테마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순환을 하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좀 조정 구간들과 깊이 빠졌었던 종목들이 이 동일 테마에서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이쪽 분야에 그다음에 특정 뭐 인물 관련된 정책 수혜주들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이 나와줬고 그동안에 이제 뭐 11월 달, 12월 달에 보여줬었던 거래량보다 더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오늘 뭐 상한가 가까이도 이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사실 이 종목이랑 같이 엮였었던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소외가 당했다가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이제 위쪽으로 전고점 부근대까지 야금야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장에 그 특징주들이 좀 많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뭐 동일한 테마로 엮여 있는 뭐 한송네오텍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뭐 이제 뭐 비중을 많게 해서 집중 투자라던가 뭐 중장기 투자 이런 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에 지금 먹거리가 없고 지수가 우리의 좀 원하는 그림을 잘 그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쪽 이제 특정 인물 관련된 정책 수혜주들 쪽에서도 우리가 좀 단기 매매 혹은 뭐 이제 단타성 매매를 같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중에 뭐 방송을 통해서 뭐 이런 종목들을 같이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TK 케미칼 특징주로 보시고 여기랑 이제 같이 엮여 있는 다른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시장이 조금 심심하다 싶으면 정책 수혜주가 또 다시 나와가지고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엔텔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한번 흐름 보니까요. 좋았네요. 계속해서 빨간불 켜면서 10.4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저 사실 차트 네. 보는 거 매일매일 전문가님이랑 같이 공부하잖아요. 네, 보니까요. 맞습니다. 이 N자가 보이는데 그 N자가 제가 아는 그 N자형 파동이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정말요? 네, 정말 정말요? 교과서 같은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엔텔스가 이제 올라간 이유는 간단해요. 최근에 이제 5G 관련해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엔텔스 같은 통신 장비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저는 최근에 뉴스를 보고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 5G가 지금 상용화가 되고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국의 기지국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전국에도 막 엄청난 수량을 늘린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가 덜 된 부분이 많이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들이 좀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을 살아나는 말씀드리는데 엔텔스가 그런 패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내용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단순히 오늘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시장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흐름이 있었었는데요. 이거 주봉 차트입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이에요. 저점과 고점이 계속 올라가면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작년, 재작년 주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올해 그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저는 5G가 전반적으로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근에 뭐 정치적인 이슈나 경제적인 이슈나 단기적으로 그냥 치고 빠지는 테마들이 되게 많은데 그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접근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뉴스가 나올 만한 테마, 5G 같은 테마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돼서 오늘 특징주 엔텔스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도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뿌듯해지네요. 제가 매일매일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네. 이제는 차트를 보는 눈까지 생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이수앱지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4월 1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9,9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지금은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최고가가 9,810원까지 올라섰었거든요. 이때 혹시
뭐 놀라가지고 매도 못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맞습니다. 이거는 뭐 더 갈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못 팔아서 상관없어요. 일단 차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주가를 제가 이제 주봉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큰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큰 흐름을 보시면은 작년 바닥이 6,000원 정도고 오늘 종가 기준이 8,00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만들었던 시세가 16,000원이에요. 그럼 지금 가격은 작년 고가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가는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수앱지스라는 종목을 그때 만약에 못 사시고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사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제가 목표가를 조금 더 낮춰드렸으면 잘 팔고 좋았을 텐데 거의 90원 차이로 체결이 안 되고 밀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요거는 머지않아서 또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는 게 지난주부터 하락을 했었어요. 수, 목, 금, 월 해가지고 4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는데 4거래일 동안 이 회사의 그 재료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 회사 다니시는 분들 멀쩡히 출근하고 밥 먹고 계시고요. 회사도 멀쩡하게 굴러가고 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재료, 그때 이수앱지스가 자금 유치를 성공적으로 해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당시에 드렸던 목표가 9,9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 저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10,000원 돌파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수앱지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대성미생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 4월 2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6,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0.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굉장히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앉긴 했네요. 네.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해도 될까요? 일단은 뭐 매수 가격 대비해서 뭐 10% 정도 상승 흐름들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뭐 제가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이제 분할 매도는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뭐 상한가도 나오고 급등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지금 굉장히 좋게 만들었죠. 오늘 뭐 시간에 지금 떠 있는 상황 속에서 갭상승 스타트를 좀 보여줬다가 이제 그 사료 종목들이 어제 뭐 상한가를 가고 더 강하게 급등 나갔던 종목들이 지금 매도 물량들이라던가 위쪽에서 좀 쉬어가는 이런 구간들이 나오면서 같이 지금 조정세가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이제 분할 매도는 진행을 하셨을 테고 만약에 이제 그 가지고 물량을 그대로 좀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 다시 한번 그 반등의 이제 타점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대성 미생물이 일단은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전고점 부근 때는 다 돌파를 해놨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4월 18일에 전고점을 위쪽으로 시원하게 좀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세 자체가 오늘 음봉이 나와서 아래쪽으로 강하게 좀 무너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워낙 좀 테마가 붙어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그다음에 조정 시에도 좀 시원하게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런 모습 때도 그랬고요. 뭐 다시 한번 자리 잡는 구간들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중국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유입에 대한 그 얘기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 이걸로써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가장 권장해 드렸던 이제 매수가는 이런 구간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못 보고 계셨다고 하신다면은 이번에 이제 좀 조정 기회를 좀 노리셔서 다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목표가를 26,000원 선대까지 최종 목표가를 이제 26,000원대까지 이제 잡아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한 300원 정도가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아래쪽에서 다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똑같은 목표가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그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미생물은 추가적인 진입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매수일 4월 2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2,500원, 2,25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매수하고 나서 우리한테 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쭉 주더니
오늘 쭉 올라갔습니다. 4.5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도 목표가까지 잘 갈 수 있겠죠? 네, 일단은 뭐 사실 매수의 기회를 주기도 했지만은 좀 빠졌다가 좀 밀렸다가 물렸다가 지금 이제 흐름을 좀 시작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래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고 혹은 뭐 이제 좀 매수가를 지금의 종가보다 조금 높게 잡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좀 기대를 하고 지금 이제 터닝 포인트를 좀 기대하면서 좀 더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매수하고 2거래일 정도 이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아직은 좀 멀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나와 있는 흐름들 여전히 바닥권에서 돌파가 나오고 추세 자체가 저점대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저점대를 본다고 하면은 지지가 나와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구간에서 딱 꼬리 잡고 들어 올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고 하락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관점에서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오늘 거래량 늘리면서 양봉 전환하고 일단은 여기 매물대 그 다음에 이평선에 뭐 1840원 선 여기만 뛰어넘어서 위쪽에다 다시 자리를 깐다고 하면은 차트는 다시 예뻐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 이상의 이제 끼를 좀 분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슈마시스를 뭐 미리 매수하셨다가 뭐 이틀 정도 지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더 좋은 유리한 가격 오늘의 저점이라던가 뭐 어제의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 뭐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위쪽 구간들을 저는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렸었던 하단 구간 이탈이 뭐 강하게 나오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기준선 지키는 선에서는 목표가까지 충분히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차트가 굉장히 예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네. 이 예쁜 차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가 봐요. 아, 네, 완전 우리 시청자분들도 차트를 보면은 예쁘다라는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차트에 대한 그 기술적인 분석은 좀 약간 좀 주관적인 그다음에 그런 그 의견들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은 제가 항상 시청자분들께 몇 년 동안 한결같이 강조를 드렸던 다비드 전문가가 좋아하는 바닥 돌파주의 흐름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종목을 알아맞혀 보세요라고 이제 힌트를 드리기보다는 제가 이 종목을 고르고 이 종목을 좋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일봉, 그다음에 주봉, 월봉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돌파, 그다음에 과거에 그 만들어놨던 이제 저항대들을 상방으로 다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차트에 나와 있고요. 예제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키스트라는 종목을 3월달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키스트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일봉선 상에서도 과거에 이제 뭐 장기 이평선부터 해가지고 중기 이평선 모두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 돌파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정과 방탄소년단의 재료가 더해지다 보니까 위쪽으로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하나 더 듣는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 그 3월달에 하츠를 보신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하츠라는 종목도 바닥권에서 이제 막 돌파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 여기에 이제 올라서서 자리를 잡아가는 부분들이 일봉, 주봉, 월봉상의 그 흐름들을 돌파를 시켜놓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봉상 안에서도 위쪽으로 장기평선 돌파해놓고 그 다음에 지키고 새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적인 추가적인 반등이 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이러한 위치, 그러니까 올려놓고 다시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는 이런 위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은 굉장히 좀 훌륭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 제가 지금 막 금방 5월 달력을 딱 켰어요. 아, 근데 그래요? 어쩜 그렇게 날이 많아요? 일단은 아, 그런가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다음에 성년의 날도 있고요. 부부의 날도 있네요. 이 일정 말씀하신 거 맞나요? 아, 네, 뭐 부부의 날은 뭐 있는지도 몰랐지만은 아무튼 뭐 5월달에 뭐 가정의 달인 만큼 굉장히 좀 행사와 일정이 좀 많은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첫 번째 힌트를 드렸을 때 좀 너무 치사하게 좀 알아맞히기 힘들게 좀 드렸던 것 같아서 두 번째 힌트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알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둘째 조카가 생겼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조카의 그 조카 바보거든요. 근데 이제 5월 달에 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건 뭐 어버이날도 있겠지만은 우리 조카한테 또 어떤 선물을 사줄까 그런 일정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에는 이제 또 어린이날도 있고요. 뭐 어버이날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식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 일정에 맞춰서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풍 전문가님, 5월 일정 아무래도 어린이날 계속 말씀해 주신 걸로 봐서 어린이날 관련된 종목인 것 같고요. 바닥을 쭉 하고 돌파한 종목이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어린이날 하면은 또 선물, 학용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영화관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놀이동산도 많이 가고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가족 구성원들을 봤을 때 이 순위를 매겨보면은 항상 우리 자녀들이 1순위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린이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 부모님들은 스스로에게 돈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들 관련된 종목들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은 아까 다비드 전문가님 말씀하신 우리 조카 봤을 때 만약에 조카가 아기라면은 우리 또 육아용품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제로투 세븐 이 종목 한번 저는 다시 한번 보고 싶거든요. 말씀하신 바닥에서 차트 돌파하는 흐름 거기다가 최근에 좀 사기 좋은 눌림목까지 딱 적절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일단 제로투 세븐은 저는 첫 번째로 좀 보고 싶고요. 주가 잘 가다가 9,700원에서 8,600원까지 조정받으면서 좀 사기 좋은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 제로투 세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 최근에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중에서 그 터닝백 카드의 후속작이 3월 말부터 시작돼서 지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손오공 역시도 3월 말에 한 차례 시세가 났다가 좀 밀리면서 또 사기 좋은 구간까지 내려왔거든요. 또 말씀하셨던 바닥에서 돌파하는 구간도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N자형 패턴으로 봤을 때 한 번 올라갔다가 지금 한 이번 달 들어서 2, 3주 정도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서 이 종목도 저는 후보군으로 보고 싶고요. 이제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로투 세븐 그리고 손오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확실하게 또 힌트를 주셨습니다. 콘텐츠 관련 종목인가 봐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좀 포인트로 본 거는 이제 막 태어난 둘째 조카가 아니고 어린이 이제 첫째 조카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춘 거였는데, 일단은 요즘에 제가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뭐 이제 장난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TV 방송을 통해서 좀 콘텐츠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뭐 만화영화 이런 부분들이 인기를 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장난감이 출시가 됐었을 때 거기에서 인기를 끄는 왕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타요라던가 뭐 이제 뭐 폴리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과거에 뭐 언급을 해주셨던 터닝맥 카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기업에서 좀 애니메이션 쪽 컨텐츠와 그다음에 이제 왕구 이쪽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넷플릭스 진출을 통해서 160개국으로 이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인기를 굉장히 좀 끌고 있는 그러한 그 컨텐츠가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지금 왕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지금 그 손오공의 터닝맥 카드 약간 비슷한 이제 주력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인기가 좀 계속해서 이제 고공 엔진을 좀 이어가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어린이날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까지 많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러한 이슈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테마들보다는 뭐 이렇게 막 강력한 그런 모습들은 아니지만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뭐 기술적인 흐름들과 지금 이제 우리가 공략하기 좋은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정도면은 저는 뭐 답을 거의 던져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터닝 메카드니까 또 생각나네요. 제 통장 잔고를 굉장히 뺏어갔던 이 터닝 메카드인데요. 저희 조카도 미국에서 그게 또 선풍적으로 또 인기가 많아가지고 뭐 선물만 해달라면 터닝 메카드 했는데 과연 또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오로라 보이네요. 오로라 먼저 보이고요. 쇼박스도 보입니다. 네, 오로라네요. 요즘 좋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젠틀한 다비드 전문가님 손오공이라면서 했고요. 손오공이 굉장히 또 앞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로라도 보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 안에 혹시 정답자 포착하셨습니까?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네, 비밀입니다. 좀 더 기다리세요. 요즘 비밀이 많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시장이 힘들 때는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 3대라고 하셨으니까 탑5도 아니고 3예요. 네. 그럼 굉장히 좋은 거 가지입니다.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이번 주에 나왔어요. 지난주구나. 지난주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번 주까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셋 중에 그 3가지가 뭐냐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미래차예요. 그 3가지 다 우리 시장에서 한 번씩 핫했던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테마 같은 경우는 이 3가지 정책이죠. 이 3가지 정책은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말 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3가지 업종은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도 꾸준한 우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각각의 주도주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그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메커스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제가 히든스탁을 통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을 한 3종목 정도 여러분께 공개를 드렸었는데 이 반도체 종목들만 빨리 수익 실현이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더디게 가다가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커스라는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이 거의 지금 요거 이제 월봉 차트로 제가 보고 있는 건데 거의 작년부터 해서 한 5개월, 6개월을 잠들어 있다가 얼마 전에 정부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키운다는 얘기 하자마자 이번 달에만 40% 정도가 올라갔어요. 저는 뭐 더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처럼 지금 정부의 정책 이슈가 나와서 지금은 잠잠하지만 한번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3대 2 업종 중에서 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다음 힌트까지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얼른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최근에 잠잠했던 종목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2개로 줄였는데. 한번 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규제 샌드박스. 저는 바이오에 한 표 하겠습니다. 맞나요? 일단 뭐 올해 옆에 하시니까 촉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정확하게 보셨고 지금 규제 샌드박스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지가 얼마 안 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가지고 나온 그러니까 올해 정부에서 얘기한 것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올해 좀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 규제 샌드박스가 시작이 된 지 오늘이 99일째고요. 내일이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100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정부에서도 100일 동안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규제를 풀어줬는데 실제 우리 업계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발표를 내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규제 샌드박스에 관련돼서 좋은 내용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규제가 좀 완화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의료기기 쪽. 분명히 굉장히 좋은 기기인데도 불구하고 규제에 묶여서 출시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많이 완화시켜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강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규제 샌드박스에 연관됐던 종목들 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 아직까지는 저는 요거 추리하는 거는 촉이 좋아지긴 했는데 세부 종목들 찾기에는 아직 부족하거든요. 네. 다비드 전문가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그 압축을 좀 해주셔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었던 수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던 종목들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을 좀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사실 뭐 지금 뭐 포털 뭐 검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만 보신다 하더라도 좀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그런 과거에 지금 기대감들을 좀 많이 표출을 했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많이 과열이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뭐 충분히 장기 이평선 위쪽에서 자리를 돌릴 수 있는 이런 구간대까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을 좀 터닝 포인트로 잡고 이 위쪽에 이제 뭐 매물이라던가 저항대를 좀 돌파를 했을 때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한 가지 예시를 좀 더 본다고 하면은 JW 중해제약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근에는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좀 추세가 상방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이제 좀 저점 그다음에 뭐 저가의 메리트를 보셨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종목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이슈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움직였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 종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다음 뭐 힌트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으로 추려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악재가 나왔을 네. 때 떨어지긴 하지만 악재가 다 나왔으면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네, 맞습니다. 종목이 기억이 나는데 이 종목이 네네. 또 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악재가 나온 게 지난달에 나왔어요. 아. 지난달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오는 내용은 없어요. 회사에서도 이미 그 부분 해명을 좀 했고 그리고 나올 만한 내용들도 없고 근데 주가는 지금 그때 이후로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이 종목은 정부에서 지원 정책을 발표를 한 육성 업종에 속하면서 잘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그 종목보다는 지금 악재가 나왔는데 이게 해소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서 아마 지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가 매수하는 거의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고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은 올해 안에 다시 이 가격대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악재 때문에 하락했을 때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이거 아마 내일장에 정부 발표 나오고 하면은 아마 내일 바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힌트를 잘 조합해 보셔서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발견하신 종목을 찾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드리는 추가적인 매매 전략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아직까지는 아무도 눈치를 못 채셨나 봐요. 아직은 문자가 오지 않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일단은 다비드 전문가님께 손오공 그리고 오로라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손오공이 정답이었을까요? 이따가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오로라였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호라가 아니고 오로라죠.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시청자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손오공이 뭐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뭐 비슷한 그다음에 뭐 비슷한 뭐 테마와 비슷한 그 사업을 좀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선택한 종목은 이제 오로라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로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완구 쪽보다는 투자자들한테 이제 더 인기가 많았던 부분들이 삼성출판사라든가 토박스코리아랑 같이 엮여가지고 선발대 후발대로 움직였었던 아기상어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은 이제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로라만 이제 혼자 좀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신비아파트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히트를 좀 치면서 뭐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넷플릭스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근데 이제 평상시에 그 시총 범위라든가 거래량이 이제 좀 적었던 시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기보다는 약간 좀 소액 접근 정도로 이제 같이 공략을 하시면은 좀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개인 쪽보다는 외국인의 이제 꾸준한 이런 순매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쭉쭉 들어오는 이런 이제 그 순매수 흐름들이 지금 가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오로라의 기관 수급들이 3월 달부터 3월 중순부터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보니까 바닥권에서 야금야금 차트 만들고 지난번에 이제 매물대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윗공간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이제는 차트가 위쪽으로 열려버려서 여기 매물대라던가 혹은 지난번에 전고점 부근대 여기까지 좀 자리를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로라라는 종목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좀 단기간 안에 좀 빠르게 움직이는 흔히 말하는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장중에 차트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 위주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1,550원에서 마감이 됐고요. 웬만하면 이제 뭐 내일 시초가 이하 그다음에 뭐 음봉짜리에서 매수를 좀 권장을 시켜드리고 제가 위쪽에다가 지난번 전고점 하면서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접근한다고 했었을 때 13,000원이면 뭐 10% 이상 구간대 그 상승률을 좀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일단은 목표가는 13,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이제 하단 구간을 딱 잡고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기존에 여기서 이 노란색 선 60일 이동 평균선인데 좀 단순하게 잡는다고 하면은 과거에 여기서 저항대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거래량 한번 늘리면서 그 다음부터 여기를 이제 지지대로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은 그 지지력이 좀 확실히 좀 잡혀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선까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으로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1,650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아래 그 자막 나오는 가격 전략까지 좀 참고를 하셔서 다음 주에 오로라라는 종목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오로라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13,000원 그리고 손절가 1,65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 아직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직은 또 눈치를 못 채신 것 같아요. 더욱더 네네. 궁금하거든요. 우리 그동안 히든 스탁 하시면서 그동안 정말 대부분 아니 모두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종목들이 수익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 종목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 찾아오실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온라인 포털 사이트 여러 곳에서 히든 스탁을 검색만 하시면 나오는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 여러분들이 많이 예측을 못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 업종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선이 아마 다른 데로 막 쏠려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딱 드려도 시큰둥하고 그냥 지나가시다가 나중에 올라가고 나서 사도 되는지 문의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지금 가격에서 사지 않으면은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더 높은 가격에서 비싸게 사셔야 되는 구간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악재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바닥을 만들고 있다. 지금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악재 때문에 하락한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바쁘신 일이 있으시더라도 내일 여러분들 바로 사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공개 방송에서
그 부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저녁 9시부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시장은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죠? 시장이 뭐 상승 랠리가 나오는 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제 그 매일같이 뭐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장세도 아닙니다. 근데 이럴 때는 사실 지금 뭐 특징이 너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뭐 테마주라던가 재료주들만 부각을 받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웬만하면 뭐 이런 일정주라던가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5월에 뭐 일정이라던가 혹은 이제 적풍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일의 뭐 그 샌드박스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집중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이 더 잘 가는 것도 맞습니다. 뭐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도 뭐 히트를 좀 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기보다는 충분히 뭐 우리 투자자분들도 뭐 일정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지금 테마의 어떤 부분들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게 기대가 되고 어떤 게 지금 멘트들이 나올지는 대충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미리 좀 접근을 하신 다음에 항상 그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바닥 돌파주, 그다음에 웬만하면 음봉짜리에서 그 다음을 바라보고 미리 선취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시장은 비록 그 우리를 도와주진 않지만은 종목들을 집중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세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희 전략은 항상 비슷합니다. 정부의 정책 그리고 좀 새로운 재료를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시장에서 뭐뭐 업종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막 찾다가 보시다 보면은 살 종목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올라가서 더 시세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가 그랬었죠. 어제 빌보드 발표가 나왔어.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는 이미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하락세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미 이슈가 다 나온 종목들이 추가로 올라가는 경우는 정말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아직 많은 분들이 보지 않고 계시고 또 보유하고 계셨다가 최근에 얼마 전에 지겨워하고서 정리하셨던 그 업종 중에서 제가 골라왔고요. 제가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히든스탁을 통해서 두 종목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둘 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었어요. 여기 종목만은 몇 가지 잠깐만 좀 보고 갈 텐데요. 제가 제일 처음 왔을 때 여러분께 드렸던 종목이 유틸렉스라는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 제약 업종을 볼 때도 좀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들어갔죠. 그래서 잘 매매가 들어갔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고생 아닌 고생하셨던 레고캠 바이오 요쯤에 사서 이렇게 올라갔고 빠졌지만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구간까지 다시 올라와줘서 현재는 다시 목표가를 봐도 될 정도로 좋은 구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은 재료가 있는 종목들 이쪽으로 저는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지 않는 쪽에 길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매매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합니다.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팔고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고 똑같은 얘기죠. 음봉 매수 양봉 매도 요 꼭 실천하시기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조언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출근길에 우산 꼭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